네, 안녕하십니까. 추영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공업수학에 대한 공부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이제 공업수학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대학교 이제 3학년이나 4학년 때 공부하는 이제 수학에 대해서 이제 어떤 거, 이제 약간 활용적인 측면을 공부하는 수학을 공업수학에 얘기하는데요. 그럼 그 공업수학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줘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공업수학에 대한 과정들을 먼저 한번 봐볼 건데요. 이제 공업수학의 과정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수학 중에서 미분 방정식,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 그 다음에 선형대수학, 그 다음에 복소해석이라고 하는 그 세 가지 파트들 중에서 우리가 공대생들이 꼭 봐야 되는 내용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수학을 우리가 공업수학이라고 얘기한답니다. 자, 일반적인 공업수학은 여기 보시다시피 미분 방정식하고 편미분 방정식, 그 다음에 라플라스 변환, 퓨리에 변환이라고 하는 미분 방정식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벡터라고 하고 있는 그 선형대수학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유수정리라고 하고 있는 복소해석 파트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네들을 모두 공부하기에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공업수학이라는 내용 자체는 꼭 필요한 수학적인 내용 중에서 이제 공대생들이 꼭 공부하기를 꼭 필요한 수학들만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공업수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답니다. 그럼 얘네들 모두 수강 대상을 먼저 보시게 되면요. 네, 수강 대상은 어떤 것이 있냐? 먼저 당연히 공업수학을 활용하고 있는 공대생들의 기본적인 목적이 되겠죠. 네, 공대생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3학년이나 이제 4학년 때 이제 공업수학을 먼저 공부를 하게 될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금 걔네들에 대해서 좀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떠한 과에 대해서는 일명 공업수학 공수라고 얘기하는데, 공수 1만 진행할 수도 있고, 어떠한 학교는 공수 1, 2를 다 진행할 수가 있기는 한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원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공수 1, 2를 모두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근데 얘네들도 학교가 나가는 커리큘럼에 따라 좀 더 유연하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 두 번째는 당연히 이과나 이제 공과대로 이제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 그 편입을 준비하는 편입생들 같은 경우도 있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몇몇 있는 연대나 고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이제 그 편입을 준비할 때는 미적분학하고 공업수학이라는 두 가지 과목을 모두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편입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공업수학에 대한 이제 어떤 거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지만 시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는 당연히 이거죠. 세 번째는 공대를 나와서 이제 그 취업을 바로 하기보다는 공과 대학원에 들어가서 연구원을 원하는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 공과 대학원에 가서 준비하고 있는 예비 대학원생들 같은 경우는 필수로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공업수학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원에 가시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대학원 가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논문을 쓰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 되는 건데,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그 논문을 쓰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많이 하시는 그 공과대에서 많이 하는 그 논문들의 특징은 어떠한 그 이론들을 가지고 코딩을 만드는 식의 논문을 많이 쓰거든요. 코딩이냐 아니면 시뮬레이션 같은 면에서 결과를 많이 하는 거. 결과를 도출하는 내용들의 논문을 많이 쓰긴 하는데, 당연히 그 내용 자체를 알지를 못하면 코딩하거나 시뮬레이션을 할 때 꼭 누구하고 코퍼레이션이 돼서 이제 얘네들 논문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논문의 저자들이 많아지면 그 약간의 조금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가 논문이 메인으로 해서 논문을 썼을 때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는 있어야지만 걔네들에 관해서 나중에 학회에서 발표라든지 그런 식의 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으로 공과대학원을 준비하는 예비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수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준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의 총 3가지의 그 수강 대상들이 일반적인 공업수학의 수강 대상들이 된다는 것도 체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다음을 보시면 어떤 것이 있냐면요. 그럼 이제 공업수학을 공부하기 위한 가장 선수적인 과목들이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럼 당연히 첫 번째는 무엇이냐? 정말 처음 공부해서 정말 수학이 정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 그럼 당연히 고등과정인 수학, 한마디로 중고등과정에 있는 수학을 먼저 전공을 하셔야 되죠. 중고등 수학. 사실 인수분해 그런 것도 제대로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걔네들 미분적분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미분적분을 이용하는 공수를 이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 수학적인 실력 자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고 한다면 기본 고등과정 먼저 하시는 게 첫 번째 선수 과목이 될 것이고요. 그럼 이것이 되게 되면 두 번째는 뭐가 되냐? 두 번째는 미분 방정식 1, 2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공업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100%꼭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미분방정식이 있는 필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얘기하는 그 아까 공업수학 같은 경우는 세 가지 과목이 있다죠. 세 가지 과목이 있어서 첫 번째가 공업수학은 미분방정식이라는 미방이 있고 선형대수학이라는 선대가 있고 그다음에 복소해석이 있는데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자면요. 이 미방에 있는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미적분학 1의 내용을 먼저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미적 1의 내용을 숙지하셔야 됩니다. 네, 선대하고 복소해석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적 2에 있는 벡터하고 다변수 해석을 아셔야지만 선대의 1을 유연하게 공부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도 되실 거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 공업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미적분학 1, 2를 많이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 고등과정을 좀 많이 인수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1 같은 경우는 패스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기본적인 공식이나 문제 푸는 방식은 기억하니까 바로 얘네들 미방을 있는 파트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찾아서 공부할 수도 있긴 한데 여기에 있는 벡터 필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념적인 것부터 자세하게 공부를 안 하게 되면요. 이때부터는 진짜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앞에서는 설명하는데 내 머릿속엔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 그런 식의 설명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미적분학 2의 내용을 100% 숙지하셔서 걔네들의 내용을 100% 정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그 친구들 원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제 대학원이나 약간 심층 있게 좀 깊게 공부하기 원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미분방정식에 있는 파트하고 그다음에 선형대수학에 있는 파트에 있는 것도 공부해 두시게 되면요. 좀 더 거기는 증명이나 그런 것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참고로 얘네들은 그래서 깊게 공부하기 위한 친구. 깊게 공부하기 위한 그 대상을 위해서 한번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는 어떤 것이 있냐면요. 네, 다음 페이지는 그럼 이제 공업수학을 공부하기 위한 이제 걔네들에 있는 그 룰을 한번 알려드리고 산다면, 네, 공업수학의 특징은 당연히 그겁니다. 우리가 학문을 공부하긴 공부하는 건데 그 학문을 실생활에 공업적인 요소에 적용시킬 수 있는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무엇이냐면 증명의 원칙보다는요. 뭐냐면 과정과 풀이 과정을 위주로 공부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질문하는 친구들이 뭐가 있었냐면요. 공업수학에서 제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증명 많이 빼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왜 증명을 안 하시냐고 얘기하는 거 좀 있어요. 그래서 얘네같이 걔네들에 있는 증명이나 원칙 같은 거, 즉 이제 고급 원칙 같은 거를 원하시는 친구들은 그 친구들은 공업수학을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뭐를 들으셔야 되냐면 미방이나 선대를 들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궁금증, 그 궁금증이 긁어 파질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미리 말씀하지만 이게 공업수학 같은 경우는 문제를 풀고 걔네들 적용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증명이나 고급 원칙보다는 과정이나 풀이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도 먼저 알아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실생활에 적용하는 연습이래요. 그게 바로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얘네들 같은 경우는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성질이나 물리, 그 다음에 화학, 생물학적인 원칙을 좀 쓰게 될 거예요. 생물학적인 원칙을 쓰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물리하고 화학하고 생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알아두셔야지만 왜 그 공식이 나왔고 그 공식이 왜 저렇게 유도가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친구들도 있었냐면 공업수학에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그 운동에 관한 식들이 많이 나와요. 그럼 식들이 뭐 이게 여러 가지 나왔다고 치면 그 식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아요. 사실 근데 그 식이 그렇게 된 이유는 그 우리가 수학적인 내용보다는 뭐가 더 깊게 들어가는 거죠? 물리적인 요소가 좀 깊게 들어가는 파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요소들의 그 식들이 왜 유도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찾아봐야 되는 것이 일반 물리학 책을 먼저 찾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기본적인 물리 지식하고 화학하고 생물에 관한 기본적인 그 내용들은 좀 공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네들. 그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바로 뭐였냐? 이제 간단한 이제 물리 내용 같은 경우 물리책을 이용해서 확인하라는 게 바로 그 뜻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공식들을 모두 유도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그 공식들을 유도하고자 하는 그 원리들이나 성질들이 있는데 그걸 모두 다 설명하고자 하면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공업수학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이 뭐라고 했죠? 어떠한 식이 있으면 그거를
문제 푸는데 적용하는 단계까지 가는 게 공업수학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네들 같은 경우는 간단한 그 물리칙들, 그런 식들이 있으면 물리칙들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구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당연히 문제를 많이 푸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 뭐냐면 많은 문제풀이를 연습해 보시는 것이 좋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그 공업수학 층 크레이직 수학이 있는데 그 크레이직 공업수학도 연습 문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연습 문제를 적어도 70에서 80% 정도는 소화할 수가 있으면요. 우리가 기본적인 편입이나 아니 학교 시험도 보편적으로 대비가 다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문제를 많이 풀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당연히 증명 원칙보다는 과정과 풀이가 위주가 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문제풀이를 하지 않으면 그 원칙이 많이 문제를 풀어서 잘 풀어내는 게 원칙인데 그 원칙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업수학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풀이 연습을 해줘야 되고 거기에 관해서 어떻게 숙달이 되셔야지만 걔네들의 문제풀이가 완성이 되고 공업수학이 완성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준비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공업수학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방식들하고요. 공업수학이 갖고 있는 과정도를 같이 한번 공부해 봤는데요. 네, 많은 친구들이 일반적으로 시간이 급하다고 해서 그 앞에 있는 뭐 기본적인 내용이나 아니면 미적분학 내용은 스킵하고 공업수학을 바로 진행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어쨌든 간에 그 기본 과정을 간 다음에 공업수학을 갔을 때 루트보다는 공업수학을 공부하면서 미리미리 채워가서 한다고 생각하는 그 루트가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시간이.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급하거나 초조하거나 그래도 최대한 앞에서부터 채워가면서 공부하게 된다면요. 아마 걔네들은 더 완벽하고 확실한 그 개념 정리나 이제 걔네들 학점이 완성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저희는 이제 공업수학의 수업에서 같이 한번 뵙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